안녕하세요. 저는 5주차 패턴 인식과 6주차 추상화를 맡게 된 피수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 준비는 잘 되었는지요? 지난 주차에 학습한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차에는 컴퓨팅 사고의 기본 기법 중 하나인 문제 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 가능한 크기의 작은 문제들로 분해하는 것이 문제 분해입니다.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라도 작은 문제로 분해한 후 작은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차에는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패턴과 패턴 인식의 개념, 패턴 발견의 필요성, 패턴 인식 예제를 통한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는 다른 작은 문제들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했는데요. 복잡한 문제를 관찰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사점이나 공통성, 규칙성 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이번 주차에 다룹니다. 여러분은 5주차 패턴 인식 수업 내용을 학습한 후에는 패턴과 패턴 인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고 패턴 찾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패턴 인식 예제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 안에 내재된 패턴을 찾아서 문제를 단순화하여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먼저 패턴과 패턴 인식의 개념, 패턴 찾기의 필요성, 패턴 발견을 통해 규칙 작성과 문제 해결, 자기 유사성을 나타내는 패턴인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패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 안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턴 인식은 컴퓨팅 사고의 다음 단계인 추상화를 통해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패턴 인식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면 패턴은 반복되는 사건이나 물체의 형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패턴은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패턴은 어떤 규칙이 반복되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 자연의 패턴이 있고 자연을 모방하여 만든 인공적인 패턴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형태를 지닌 것도 있지만 소리처럼 보이지 않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면 서로 다른 사물이더라도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숫자 패턴에서부터 시각적, 과학적 패턴에 이르기까지 패턴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통해 우리는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 잘 관찰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성이란 흔히 패턴으로도 우리가 불리는 것으로서 어떠한 기본 단위가 일정한 순서로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들으면서 그 안에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패턴이든 아래의 그림과 같이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규칙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첫 번째 줄은 같은 수의 두 가지 가일이 하나씩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A, 오렌지를 우리가 B로 표시하면 첫 번째 줄은 간단하게 AB 유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은 같은 수의 두 가지 가일이 두 개씩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AA, BB 유형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줄은 가일의 개수를 두 개와 하나로 변화시킬 것이고 네 번째 줄은 가일의 종류를 하나 더 증가시켜서 반복되는 패턴, 즉 ABC 유형입니다. 우리가 왜 패턴을 찾아야 할까요? 패턴 찾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으며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안에 내재된 패턴을 찾는다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즉 패턴을 알게 되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첫 번째 그림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여러분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토끼의 수가 1, 3, 5로 이어지는 즉 2마리씩 더해가는 패턴이므로 5 다음에 즉 7마리가 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여 토끼는 7마리가 될 것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관찰을 면밀히 해보면 첫째 토끼와 나머지 토끼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토끼를 제외한 나머지 토끼의 크기가 또 점점 줄어듦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7마리 토끼 중 첫째 토끼는 방향이 다르고 나머지 6마리 크기는 점점 더 작아지는 토끼가 생성된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수치가 1, 3, 5, 7이니 즉 2시 증가하는 패턴이겠죠. 그래서 9가 다음에 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마지막 그림은 구슬의 개수가 1, 3, 6, 10으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에는 15가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패턴을 알아내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되므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패턴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월화수목금토일을 단위로 우리가 일주일이 반복되는 패턴이라든지 학교생활에서 우리가 주별로 시간표가 반복되는 거죠. 빨강, 항색, 초록색 순서대로 반복되는 신호등 패턴이라든지 또 패션에서 직물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패턴 또 각 나라별 전통 문양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는 다양한 컴퓨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비트 컴퓨터부터 노트북까지 다양한 컴퓨터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컴퓨터는 비록 세부적으로는 복잡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반복적인 패턴을 찾을 수 있다면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는 단서를 갖게 됩니다. 컴퓨터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 컴퓨터는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컴퓨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크기, 색깔, 모양, 기능 등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들이 공유하는 패턴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패턴을 공유하는 문제들은 하나의 다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설계할 경우 본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의 패턴은 대부분의 컴퓨터 설계 문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 설계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컴퓨터를 설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패턴은 서로 다른 문제 간에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각 문제 안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패드와 스마트폰 이런 거 설계할 때 컴퓨터 설계와 같은 패턴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패턴은 동일한 문제 혹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해결책을 사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실생활과 주변에서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문제들은 새로운 것들도 있지만 이전에 풀어본 문제와 유사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업이나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 중에서 비슷한 문제라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시간과 노력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의 치료제를 우리가 찾으려 할 때도 과학자들은 이미 발병한 사람들의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에 어떤 패턴이 있는지 찾으려 할 것입니다. 관련된 질병의 패턴을 찾으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또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무수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지층, 눈송이, 나무의 나이테나 정육각형의 벌집 등에서도 우리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육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눈의 결정은 잘게 쪼개도 정육각형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과 전체가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즉, 만델브로트의 프랙탈 이론은 패턴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 자연의 프랙탈 기하학에서 프랙탈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즉, 영국의 리아스식 해안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해안선의 형태에 일정한 유형, 즉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탐구한 끝에 자연계는 온통 자기 유사성을 나타내는 패턴인 프랙탈 구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같은 패턴으로 계속 자라나는 프랙탈입니다. 전체 그림과 일부의 그림이 유사한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되는 자연계의 프랙탈 구조를 이용하면 인위적으로 그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패턴을 분석하고 컴퓨터에 입력해 유사한 계산 과정을 반복해 실행하면 다음에 나타날 패턴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일종의 프랙탈 이론을 응용한 것입니다. 1970년 수학자 만델브로트에 의해 프랙탈의 개념이 도입된 후 자연계의 많은 대상에서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단 중 나물로 자주 해먹는 양치식물인 고사리 잎도 프랙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고사리 잎을 살펴보면 하나의 줄기와 전체 모양이 같은 모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프랙탈을 잘 알게 되면 복잡한 자연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즉 대부분의 자연현상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뤄왔던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은 기하학적 도형이 아닌 프랙탈 도형입니다. 그 예로 사람의 폐 속의 프랙탈, 고사리나 브로콜리와 같은 식물의 프랙탈, 주름 가능한 뇌, 눈성이 등 복잡한 자연의 특징을 프랙탈을 통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을 시어피스킨 삼각형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프랙탈이란 부분과 전체가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모양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간단한 프랙탈 도형인 시어피스킨 삼각형은 각 변의 중점을 서로 연결하여 4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나눈 뒤에 가운데 있는 작은 삼각형을 지우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도형입니다. 이러한 규칙성은 수의 세계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규칙성에 대한 인식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도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의 규칙성을 통해 다가올 계절이나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성을 발견하고 이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위 환경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며 주어진 정보를 분리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프랙탈 도형인 시어피스키 삼각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삼각형의 개수는 단계마다 3배가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배로 줄어들며 셋째, 넓이가 각 단계마다 4분의 3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재기형 패턴은 패턴 전체 또는 패턴 일부분이 패턴의 한 부분 속에서 반복되고 그 패턴 또한 패턴 일부분에서 반복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재기형 패턴은 때때로 자기 참조적이라고 불리는데 자기 형태를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 재기 함수는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재기 함수라고 합니다. 재기 함수를 사용하면 컴퓨팅에서 프로그래밍해야 할 코드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크래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삼각형을 그리는 시어피스키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시어피스키 함수 안에서 또 시어피스키 함수를 호출하는, 즉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재기 함수를 작성하여 삼각형 3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삼각형 3개를 반복하여 작성해야 하므로 3번 자기 자신을 호출하여 작성하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패턴 인식이란 문제 또는 데이터에서 일정한 경향, 반복되는 규칙, 공통적 속성과 같은 패턴을 찾아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문자, 이미지, 음악,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데 이를 감각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인식은 시각 및 청각 등 즉 감각적인 패턴들 인식과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추상적인 항목을 인식하는 개념인 즉 개념적 인식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살펴보면 규칙에 따라 변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즉 오른쪽 물음표 안에는 어떤 패턴이 표시되어야 할까요? 즉 사각형 도형 안에 도형이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이 되는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순서대로 그림을 보며 그림들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낼 것입니다. 패턴을 찾고 다음 그림을 예상하여 푸는 이 패턴 찾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바로 패턴 인식입니다. 패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반복되는 현상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알파벳 대문자가 삼행삼렬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문자 배열에서 규칙을 발견하면, 즉 패턴을 발견하면 물음표에 어떤 문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찾기 위해 관찰해 보면 이 문자는 변하지 않고 다른 문자들이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삼각형 도형 안에서 패턴을 발견한 후에 물음표에 들어갈 수와 도형, 문자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봅시다. 먼저 패턴 규칙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문자 패턴은 삼각형 위아래 영역의 자리를 이동하면서 2, 3, 4만큼 즉 문자가 뒤로 증가가 되고 수치 패턴은 10부터 시작해서 3씩 증가하면서 위아래로 자리 이동합니다. 도형 패턴을 살펴보면 정육면체 원으로 시작한 후 자리를 변경한 후 왼쪽 영역의 도형이 하나 더 증가가 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패턴 인식은 컴퓨팅 사고의 기본 기법 중 하나로 감각 및 사전 지식을 통해 어떠한 대상이 가진 특성이나 속성을 추출하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식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 동향, 규칙들을 관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패턴 인식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데이터가 가진 특징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패턴 인식은 차량 번호파 인식, 수표 및 지표 인식의 문자 인식 분야, 즉 음성 인식, 지문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분야, 의료 진단과 같은 진단 시스템 분야, 보안과 군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관찰을 통해 공통의 특징들을 찾아내는 패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패턴 인식의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과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데 특히 수학, 예술, 컴퓨터 과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패턴 인식은 수학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도 많이 활용합니다. 4주차에 가우스의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의 어릴 때의 수학 일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수학 실력을 보였던 가우스는 초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비트너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수학 문제를 칠판에 적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3은 6 이런 방식으로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하나하나 더해가며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우스가 일어나 답을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답을 구한 방법을 듣고는 더욱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우스는 계산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패턴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몇 초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식을 보면 1부터 100까지의 합에 다시 100부터 1까지를 거꾸로 더하면 각각의 합이 모두 100일이 되며 총 100개가 나옵니다. 그러나 1에서 100까지를 두 번 더했기 때문에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즉 100일 곱하기 100을 2로 나누어 주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인 5050이 되는 것입니다. 가우스는 더하라는 문제를 문제 안에 있는 패턴을 찾았으므로 순식간에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하라는 문제를 패턴 인식을 통하여 순식간에 풀어낸 이라도 가우스가 이 문제 안에 있는 패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학 공식으로 표시해 보면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강당에서 공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조명이 강당에는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즉 무대의 조명은 5분마다 파랑, 초록색, 노란색, 다홍색, 검정색, 흰색 순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각각의 시간 동안 빨강, 초록, 파랑 조명을 켜고 꺼야 할지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색을 사용할 때는 RGB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즉 빨강, 초록, 파랑색을 혼합해서 색깔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무대 조명도 RGB를 혼합해서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이 시작이 되면 무대의 조명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빨강과 초록은 오프가 되고 파랑은 ON이 되는 것입니다. 5분 후에는 조명이 초록으로 변해야 하므로 RGB가 오프, ON, 오프로 하면 되겠죠. 10분 후에는 조명이 노랑으로 변해야 하므로 ON, 오프가 되는 것입니다. 패턴 인식의 필요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물이나 현상에서 나타나는 반복적인 순서나 양식의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훈련을 통해 패턴 인식 능력이 향상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한번 상상하고 예측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 예술,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턴 인식을 통해 미래의 일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상상해보고 예측해보는 일은 창의력을 기르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패턴과 패턴 인식의 개념, 패턴 찾기의 필요성, 패턴 찾기를 통해 규칙 작성과 문제 해결, 자기 유사성을 나타내는 프랙탈 구조, 패턴 인식 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소개되어 있는 학습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함께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 후에 퀴즈가 있습니다. 학습자 활동 지원을 위해서 질의응답 게시판과 퀴즈 게시판도 운영이 되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는 패턴 인식 예제를 통해 문제 안에 내재된 패턴을 발견하여 문제를 단순화하여 쉽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